아이들이 한 학생에게 큰 비난과 양심 고백을 합니다. 마음에 비수가 꽂힐 것 같은 말들은 마치 총을 쏘듯 한 방향을 향합니다. 이러한 상황 중 단 한 명의 학생만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을 하며 침묵을 합니다. 도대체 이 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방온미의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감상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어느 한적한 밤, 술집 한편에 한병태라는 평범한 남성이 친구와 술 한잔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병태는 술 기운에 왠지 옛 생각이 드는 듯 추억에 젖어듭니다. 시간은 30년 전, 병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로 돌아갑니다. 병태는 서울에 살던 중 집안 사정으로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사 전 학교에서 사랑하는 여자아이와 이별도 합니다. 초등학생도 여자친구가 있는데 난 도시와 너무 다른 시골 환경은 병태에게는 큰 변화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다른 학교 생활에 적응을 걱정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학 첫날부터 병태는 전학 가게 된 학교와 교실에서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합니다. 반 학생들은 극장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거기다가 담임 선생님에게 무한 신뢰를 받는 행동을 보며 급장이라는 직책이 선생님 대리대행을 하는 자리인지까지 착각까지 들게 합니다. 전학 첫날 신고식인지 면담인지 모를 상황이 병태에게 벌어집니다. 그것도 선생님이 아닌 급장이 진행하는 면담이 말입니다. 급장 직책을 맡고 있는 엄석대라는 아이와 그렇게 첫 만남을 갖게 됩니다. 급장은 병태를 선생님이 전학생을 불러내듯이 병태를 부릅니다. 왠지 모르게 석대 중심으로 흘러가는 듯 보이는 교실이 병태를 압도하려 하지만 병태는 납득이 되지도 설득을 당하지도 않는 아이처럼 석대의 명령적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때 반에서 꽤 힘을 쓰는 듯한 한 아이가 강한 힘을 이용하여 석대가 있는 곳까지 끌고 갑니다. 그렇다고 베개까지 칠 필요까지는 뭐 저렇게. 나한테 오기가 그렇게 힘들어? 착한 미소를 머금고 날리는 대사가 참 살벌한 초등학생이군요. 서울서 공부 잘했어? 석대는 병태에게 부모님 직업과 전 학교에서의 성적, 잘하는 것들을 질문합니다. 그렇게 석대와 면담이 끝난 후 병태는 석대가 아무리 급장이라고 해도 담임 선생님이 할 법한 행동을 하는 것에 반감을 갖습니다. 병태가 알고 있는 급장은 이렇게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진 직급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병태는 석대의 독재적인 모습을 보며 잘못된 반 아이들의 행동을 바로잡으려 합니다. 병태는 석대를 향한 싸움을 시작합니다. 어느 집단이든 석대 편이 있다면 석대에게 반감이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 병태는 생각을 합니다. 병태는 자기 편 무리 집단을 만들기 위해 돼지 정토까지 시원하게 깨트리며 석대와 어울리지 못하는 학생들을 끌고 극장 구경을 시켜줍니다. 이때 당시 학생들이 극장을 가는 것은 학교에서 큰 처벌을 받을 만큼 나쁜 행동이었습니다. 제가 어려서 그런지 왜 극장 구경이 나쁜 짓인지 모르겠는데요. 어리다고 노. 석대는 어디서 알게 되었는지 병태가 반 친구들을 끌고 극장 구경을 간 사건을 담임선생님께 보고합니다. 그렇게 석대는 자신에게 반감을 보이는 병태를 자신의 권력과 힘으로 무너뜨리며 좌절감을 심어줍니다. 절망감을 느낀 병태는 혼자만의 힘든 싸움을 그만하려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병태에게 큰 기회가 찾아옵니다. 윤병조라는 같은 반 학생이 어느 날 아버지의 고급 지퍼 라이터를 학교에 가지고 옵니다. 병조의 고급 라이터를 본 석대는 이거 좋은데? 라며 평소 반 아이들에게 가지고 싶은 물건을 빌리듯 뺐을 때 쓰던 대사를 날립니다. 이 상황을 목격한 병태는 학교가 끝나자 병조에게 달려가 석대에게 라이터를 뺏겼냐며 질문을 던집니다. 병조가 석대에게 라이터를 뺏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병태는 다음날 교무실로 찾아가 담임 선생님에게 이 사건을 말합니다. 병태에게 병조 라이터 사건을 들은 선생님은 알겠다며 병태를 교실로 보냅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은 병조를 불러내 라이터 사건을 묻습니다. 그러자 병조는 석대가 라이터를 돌려주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선생님은 석대에게 어찌 된 일인지 묻습니다. 석대는 병조가
아버지 라이터를 몰래 가지고 와서 불장난을 할 것 같아 위험해 보여 자신이 잠시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병태는 교무실에서 억울한 표정으로 담임 선생님에게 석대가 무서워서 학생들이 진실을 감추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사실을 밝혀달라고 울며 매달립니다. 선생님은 알겠다며 다른 방법을 구상합니다. 다음날 선생님은 반 아이들에게 여태까지 석대에게 피해를 받거나 괴롭힘을 당한 것이 있으면 사실대로 종이에 적으라며 종이 한 장씩을 나누어 줍니다. 그렇게 글을 쓰는 시간이 주어졌고 연필을 들고 쓰는 사람은 병태 한 사람일 뿐 아무도 연필을 들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아차 싶었는지 말을 바꿔 학생들에게 전달합니다. 석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잘못들도 적어도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을 말하는 것은 나쁜 행동이 아니라며 설득하는 말을 합니다. 병태는 이번에야말로 모든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종이에 글을 씁니다. 그날 밤 선생님은 병태를 교무실로 부릅니다. 병태는 이제야 모든 게 바뀌겠구나 싶으며 기대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어느 학생의 종이에도 석대의 잘못은 없으며 기껏해야 다른 학생의 작은 실수, 그 나이에 할 법한 장난 정도만 적혀 있었습니다. 반대로 과반수의 학생들이 병태가 저지른 나쁜 짓, 실수들을 써서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며 선생님은 병태가 석대를 시기 질투하는 아이로 오해를 합니다. 그렇게 석대의 힘 앞에 병태는 전 학교에서 자랑하던 성적도 떨어지며 부모님에게 걱정까지 끼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석대 중심으로 병태 나쁜 아이 만들기 프로젝트가 벌어집니다. 자신을 따르지 않는 병태를 공격하려 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병태는 학교에서 어느새 골치 아픈 문제아로 찍혀 있었습니다. 병태는 강한 석대 앞에 작은 조약돌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크고 강한 돌을 부수려고 시도해봤자 아무 흠집도 내지 못하는 존재인 겁니다. 석대의 권력으로 병들어가던 병태는 한 사건을 계기로 석대의 무릿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건은 학교에 장학관 순시가 오던 날이었습니다. 그 당시 장학관 순시는 군대로 따지면 부대의 사단장 방문 정도로 큰일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학교 청계 관리를 중요시해야 하는 날입니다. 언제나 그랬듯 담임선생님은 석대에게 대청소를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각 구역을 정해주며 대청소를 진행합니다. 물론 청소검사 역시 급장 몫이었습니다. 어느덧 대청소는 70% 진행되면서 검사가 완료된 학생들이 나왔습니다. 그 학생들을 모아 석대는 다른 반 학생들과 운동장에서 축구 대결을 펼칩니다. 병태는 이때다 싶어 석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열심히 자신이 맡은 청소구역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석대는 병태가 맡은 청소구역 검사를 할 때마다 다시 하라며 꼬투리를 잡습니다. 그렇게 5번, 10번의 빠꾸, 아니 불합격을 받은 병태는 서러움에 홀로 남아 울고 있습니다. 축구를 마친 학생들은 교실로 돌아오고 그 모습을 본 석대는 반 학생들을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병태를 토닥이며 합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를 겪은 후 병태는 석대 무리에 들어갑니다. 어느덧 석대는 병태에게 적대감을 언제 가졌냐는 듯이 병태를 가장 신뢰하는 친구로 만듭니다. 그렇게 병태는 석대 중심으로 흘러가는 학급 분위기 자체에 안정감을 가지며 학교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석대와 가까이 지내며 병태가 알지 못했던 석대의 진실과 대면합니다. 그것은 엄석대가 가지고 있는 완벽함 중 전교 1등이 있었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각 과목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선별하여 엄석대의 이름을 쓰게 하는 대리시험을 치르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면서도 병태는 모른 척합니다. 그 이유는 병태 역시 뛰어난 그림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매번 전 학교에서도 수상할 만큼 미술적 감각이 있었는데 석대의 그림을 대리로 그려주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이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간이 흐르고 석대를 중심으로 하던 반학급은 어느덧 6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석대 중심의 학급은 6학년의 새 담임을 맞으며 새로운 변화 아니 병태가 말하던 진실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6학년 담임은 촉망 있고 본인의 소신이 확고한 분이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학급을 맡을 급장 선거날 선생님은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반 아이들이 엄석대라는 아이를 거의 맹신하며 급장 선거 역시 보여주기 식으로 진행될 뿐 급장이 엄석대로 정해진 것 같이 진행됩니다. 이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한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에게 엄석대라는 아이에 대해 물어보지만 돌아온 답은 정직하며 공부 1등을 놓치지 않는 모범 학생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새 담임 선생님은 수업을 진행하던 중 문제풀이를 엄석대에게 시킵니다. 하지만 왜인지 쉬운 문제도 풀지 못하는 석대의 모습에 더 의아해야 합니다. 그렇게 시간은 또 흘러 시험 기간이 됩니다. 시험이 진행되고 시험지를 본 담임 선생님은 진실과 마주합니다. 그렇게 시험이 종료된 후 선생님은 교실로 들어와 엄석대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대리시험에 대한 진실을 반 아이들 앞에서 말하며 석대에게 대리시험의 진실을 학생들 앞에서 반성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엄석대에게 체벌을 합니다. 그렇게 선생님은 대리시험을 본 학생들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체벌을 진행합니다. 극장 선거를 다시 진행하기로 하며 그 전에 엄석대에게 피해를 본 일이 있었는지를 반 학생들에게 묻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은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했던 종이사건과 진행은 비슷하지만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반 학생들은 엄석대 또한 그저 지금은 권력이 없는 한 학생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순서대로 한 명씩 일어나 엄석대에게 당했던 혹은 피해봤던 일들을 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5학년 때 망설였던 그때 그 학생들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아이들은 엄석대를 비난하며 여태까지 나쁜 짓을 폭로합니다. 화까지 내며 욕까지 합니다. 이래서 권력이 무서운 거였군요. 그렇게 진실의 시간이 진행되던 중 병태의 순서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병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반 학생들은 병태에게 맞아 비난합니다. 그렇게 순서는 김영팔이라는 학생의 차례가 됩니다. 영팔은 아이들 전부에게 말하듯 너희들도 나빠! 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갑분싸가 되는 교실입니다. 엄석대 사건은 정리가 되는 듯 보였고 급장 재선거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선거가 진행되던 중 엄석대가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니들끼리 잘해보라며 뛰쳐나가 학교를 떠납니다. 그렇게 시점은 성인이 된 병태가 있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동창들은 이야기를 하던 중 엄석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엄석대는 왜 소식이 없냐고 장식장에 참석하지도 않는다며 말들을 이어갑니다. 병태는 예전 사건 이후 소식을 들을 수 없었던 엄석대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다음날 화한 한 개가 엄석대라는 이름으로 배달이 됩니다. 그 후 끝내 엄석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영화는 끝을 맞습니다. 이상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오늘도 여전히 아빠는 풍각쟁이, 아빠는 풍각쟁이, 아빠는 풍각쟁이.